네, 이익 추정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닝 시즌 대체로 후반으로 가고 있는 구간인데 그간의 변화 어땠는지 일단 큰 그림에서 먼저 좀 짚어볼게요. 국가별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선진국하고 신흥국을 좀 나눠서 보게 되면은 선진국의 이익 전망치는 지난주 마이너스에서 이번 주 어쨌든 아주 조금 플러스로 상향 전환이 살짝.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좀 컸고요. 선진국 내에서는 뒤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미국하고 일본의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부터 해서 이 마이너스 폭이 이제 조금씩 축소가 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선진국보다는 조금 이익 모멘텀이 둔화된 마이너스 0.4% 기록을 하면서 지금은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나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선진국 쪽으로 조금 더 이익 측면에서는 무게가 실리고 있고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국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국가별로 좀 쪼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에 따라서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플러스 0.3%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이익 모멘텀이 좀 개선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홍콩, 호주의 이익 모멘텀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를 봐주시면은 한국이 이제 0.4% 기록을 했지만 이 폭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중국은 이제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한국은 플러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중국은 마이너스 폭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한국도 다 위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보합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인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일본 중심으로 흐름이 괜찮았던 선진국은 업종별로는 어떨까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랑 이제 경기 소비재, 유틸리티 산업재 업종이 선진국 내에선 좋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안에는 구글도 들어가 있고요.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상향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소재 그리고 에너지, 헬스케어 업종은 선진국 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좀 나쁘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좀 경기 방어 역할을 하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이익하고는 조금 다르게 주가 흐름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는 이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신흥국은 어떤지 업종별로 좀 쪼개서 보죠. 에너지가 이쪽은 플러스로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이제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신흥국의 이제 에너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 0.2% 기록을 하면서 한 달 전 대비해서는 이익 전망치가 개선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랑 경기 소비재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좋았고요. 경기 소비재 내에는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 이제 지난주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았었던 화장품 섹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IT가 그 전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마이너스 2.5% 기록을 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좀 크게 하향 전환이 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소재 업종도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 국한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익도 좋고 주가도 좋고 한 것들도 물론 보입니다만 주가는 괜찮은데 이익은 또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그 트렌드를 읽어야 할까요? 우선 이제 지금 주가와 이익이 모두 좋은 섹터를 뽑자면은 철강 그리고 유통, 은행, 통신, 상사자본재, 증권 이런 쪽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코스피 대비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가 지난주 좀 특징적인 그런 섹터였는데 이익 전망치는 마이너스지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익의 바닥을 잡았다라는 기대보다는
종목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화장품 의류 기업들은 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업종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이익 전망치를 좀 이끌었다라면은 네네. 중소형 화장품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익도 좋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실적이 아니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 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좀 마이너스 이익 전망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네.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섹터는 IT랑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러네요. 네, IT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 빨리 반영된 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그런 네.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계속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 그림 보니까 확실히 업종별로 좀 돌아가면서 네.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좋았던 것들이 좀 처지고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위로 좀 올라가고 네.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이익은 어떤지 바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 시장의 이익 동향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올해 이제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이제 마이너스 0.2%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 마지막 거의 주간이었었는데 네. 한 164조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이 점원치가 소폭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7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주간 마이너스 0.4% 하향 조정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대략 한 70%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이제 영업이익하고 매출액 모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조금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턴어라운드로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매출액이 지금 2개 분기 연속 어닝 좀 하회하는 그런 네.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매출액 증가율 둔화에 대해서 조금 계속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향방이 앞으로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전체 이익 동향에서 체크해 드렸고요. 그럼 업종별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좀 줄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가 한 주간 이익 전망치가 뭐 적자폭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네. 뭐 의미가 크게 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지주회사로 있는 SK 스퀘어의 이익 전망치가 이제 하이닉스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업황이 갑자기 한 주 동안에 크게 돌아섰다라고 판단이 좀 어렵고요. 반도체 다음부터 이제 증권, 미디어, 통신, 뭐 유통, 그리고 조선기계 정도가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좀 상향 조정된 그런 업종들입니다. 반면에 화학하고 소프트웨어, 호텔 레저, 에너지, 화장품 의류 네. 이쪽에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크게 됐고요. 그러니까 주가랑 조금 다른 섹터들이 그러네요. 이제 화장품 의류랑 아마 호텔 레저일 거예요. 근데 네. 뒤에서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좋은 기업들이 아니라 네. 좀 시가총액이 좀 크고 이익에 대한 기여도도 높은 기업들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인 좀 하향 조정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이익 동향에 있어서 플러스권에서 반도체 제하고 그 다음 순위였던 증권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보이네요. 사실 증시가 이제 재미가 없으면 증권 업종도 관심이 없고요. 맞아요. 근데 증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증권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사실 2분기에는 뭐 PF나 그리고 CFD 관련해서 좀 충당금 설정 이슈들이 각 증권사마다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규모보다 오히려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오면서 증권 섹터의 전반적인 이익 전망치가 좀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4.6조 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교육 네. 업종인데 여기서는 미디어 쪽을 봐야 하는 네. 거겠죠? 그렇죠. 미디어 엔터가 뭐 이번에 네, 좋았고요. 여기서도 좀 종목별로 굉장히 좀 음.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바닥을 좀 잡고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그러네요. 아무래도 하이브가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좀 좋게 하면서 하이브의 이익 전망치가 좀 크게 상향 조정이 됐고요. 뭐 CJ, CGV 같은 경우에는 아직 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어닝이랑은 조금 무관하게 좀 증자 이슈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여기도 하이브가 네. 캐리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역시 이익 변화 상위 업종 가운데 통신 서비스 업종이에요. 네. 통신도 사실 꽤 오랜만에 보는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2분기가 양호한 또 2분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7월 말부터 이익 전망치가 살짝 상향 조정이 됐는데 SK텔레콤 정도를 제외하고 KT나 LG U+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 좀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서는 통신 서비스 같은 업종은 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아시다시피 배당도 굉장히 좀 잘 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익 변화 하위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학 업종 먼저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롯데케미칼, SKC, 금호석유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통신이든 다른 섹터든 이익 전망치가 좀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처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 순수하게 좀 화학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이번 주에 좀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전히 사실 위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는 합니다만 돌아서려는 기미보다는 조금 더 악화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통신이나 미디어와는 좀 다른 그림이라는 점 확인하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역시 계속 좋지 않은 쪽이에요. 소프트웨어 업종이죠. 네, 화학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익 전망치가 좀 바닥을 잡고 특정 분기의 실적 발표가 지나면은 살짝 V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섹터의 이익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또 안 좋았습니다. 카카오도 안 좋았고요. 크래프톤, NC소프트가 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그리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익 전망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화학처럼 똑같이 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바닥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아직은 흐름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은 종목별로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앞서 해주셨던 화장품 의류 업종이에요. 아마 금요일 날 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번 주 주간이익 동향의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화살표로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 G 같은 경우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모레 퍼시픽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 큰 기업들 때문에 이 추정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맥스, 한국콜마, 애경산업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더 작은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화장품 섹터. 그런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G를 합친 것만큼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단에서는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화장품 의류 섹터는 섹터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둔 거는 2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애경산업 이런 기업들. 마침 또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슈도 굉장히 컸고요. 맞아요. 이슈 모멘텀에 더해서 이제 작은 종목들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큰 기업들과는 좀 달리 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화장품 업종 내에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로 좀 추려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다시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닝스 리비전 함께 했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